안녕하세요. 캠브리지 11권 IELTS 라이팅 에세이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11권 IELTS 에세이 라이팅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마침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라이팅 종류 5가지를 다 강화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시험형 라이팅은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시겠지만 첫 번째가 시간 안에 250자 미니멈 라이팅을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게 되는 경향이 많고요. 또한 자기가 쓴 글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서 매번 라이팅을 내고도 찜찜한 기억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이디어들을 갖다 빌딩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지난 15년간 이런 문제점들을 가득 안고 살고 있는 수많은 학생분들을 부대끼면서 제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왔고 그로 인해서 제가 IELTS 시험에서 꼭 6.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라이팅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라이팅을 외워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웠으면 로트라이팅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외워서 쓰는 라이팅이 아니라 내가 배운 라이팅을 실제 내 몸의 일부처럼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쫙쫙 라이팅을 써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오랜 동안 다듬고 또 다듬은 강의를 제가 인강으로 풀어냈습니다. 실제 강의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학생분들과 잡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저런 여타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실전 인강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과 1대1로 바로 내일 모레 시험 본다라는 느낌으로 쭉쭉쭉 수업을 나갈 수 있게 만들었고 조만간 IELTS 라이팅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강을 통해 배운 라이팅을 여러분들이 직접 교정받고 또 써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완비됐을 때 IELTS 라이팅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심지어 한 주나 두 주 안에도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멋진 라이팅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라이팅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영화초 라이팅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샘플 강의를 통해서 그 진가를 한번 느껴보시고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주저 말고 수고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영화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Writing Task 2. At the present time. 현재 이제 12권에 실린 내용이죠. 현재. The population of some countries. 어떤 나라의 인구들은 includes a relatively는 비교적이란 말이고 알죠. 정말 많이 씁니다. relative는 친척이죠, 기본이. 그리고 친척은 비교 대상입니다. relatively large number of young adults. 비교적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죠. 되게 낯설게 다가오는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 요즘 세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젊은이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오프타픽 할 확률이 조금 있겠네요. 사람이란 게 스피킹 라이팅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어떤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존재할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Compared with the number of old people요. compared with는 compared to와 비교해서 비교해서란 뜻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compared with 대신에 to를 쓴 경우가 있는데 with는 동등 비교, 즉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수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걸 가치에 있어서 반면 to는 차등 비교예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노인의 값이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라이팅 쓴 사람이, 라이팅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인간을 차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with를 썼습니다. The number of older people, 더 나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젊은이들의 수가 많다는 거죠. 아마 신생 국가들, developing countries나 African nations가 이해당할 겁니다. 왜냐면 산하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자, do the advantages of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의 장점들이 outweigh the disadvantages, outweigh 조심하셔야 됩니다. outweight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머릿속에 overweight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버웨이트는 여러분들 과체중인데요. 심지어 outweight라는 말은 존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체중과 관련이 없는 압도하다예요. 이러한 상황의 장점들이 단점들을 압도하는가. 즉 A라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 A라는 상황은 뭐냐면 어떤 나라의 젊은이의 인구 비율이 노인들의 인구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는 좋다고 보니 나쁘다고 보니 쉽게 얘기하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게 좋아 나빠라고 물어보는 IELTS가 태어날 때 동시에 태어난 라이팅 문제 유형이고요. 이런 것을 토픽 하나라고 합니다. 근 10년간 계속해서 좋냐 나쁘냐 질문 나왔었어요. 그러다 응시자들이 상당히 똑똑해지고 학원들이 발전함에 따라 IELTS 라이팅 점수를 못 받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런 문제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쨌건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중 출제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배우기에는 가장 쉬운 라이팅입니다. 뭐 10번 시험 보면 이제는 2번 정도 나오는 비율이니까 많이 비중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이 토픽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토픽 2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2개라는 건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던 게 캠브리지 12권의 테스트 2고요. 이건 캠브리지 12권의 테스트 1입니다. Some people believe that 어떤 사람들이 믿기에 it is good to share 쉐어하는 게 좋다.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가급적 많은 정보를 in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에 있어서 자 이건 A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정보라는 건 정말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그리고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그리고 학문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쉐어가 되면 될수록 좋은 일이다. Others believe that B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Some information is too important to 자, 어떤 정보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나치게 정말 미친 듯이란 뜻이죠. 부정적인 의미까지 있죠. Too valuable to be shared freely. 자유롭게 쉐어되기에는 진짜 값어치가 크다는 거죠. 즉, A와 B의 의견이 다른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커피 장단점이라고 설명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Coke vs Coffee. 자, 콜라가 좋아, 커피가 좋아라는 질문쯤에 해당하는 거죠. 요런 걸 토픽 2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IELTS 라이팅에서 대세죠. 진정 대세입니다. 이 라이팅처럼 1년 중에 많이 나오는 라이팅이 없습니다. 목요일 시험까지 생겼기 때문에 1년이 52주인데 말 그대로 52번 IELTS 시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런 52번의 시험 중에 여러분들 토픽 2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즉 누구나 다 시험을 봤을 때 최소 2번을 보면 한 번은 이 라이팅 종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A와 B를 동등하게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장단 비교가 아니라 장장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설명을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보가 자유롭게 쉐어되어야 되는 것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정보라는 게 쉐어됨으로써 인류에게 굉장히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겠죠. 나만 알고 있어야지라고 꽁하니 갖고 있으면 나만 알고 있다 죽으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려청자의 비법 같은 것을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이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으면 아예 안 넘겨버렸죠. 그리하여 그 찬란한 문명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좋은가요? 인류에게 나쁜 일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쉐어를 했을 때 나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나 아니면 노력 없이 너무 쉽게 정보를 얻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나 아니면 이러한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언젠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공으로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단점을 얘기할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미 이쪽의 단점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라이팅에 대해 설명하니까 어렵나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더 쉬운 예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IELTS에 실제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사는 게 좋니, 하우스에 사는 게 좋니예요. 아파트에 사는 것의 장점은 뻔합니다. 프라이버시가 되게 많이 유지가 됩니다. 옆집 사람, 앞집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하우스에 사는 것의 단점은 뭡니까? 당연히 옆집 사람, 앞집 사람이 우리 집에 몇 명이 살고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호주 하우스는요, 호주인들이 커서이기도 하지만 옆집 가든, 옆집 뒷마당이 진짜 애들 초등학교 3학년만 넘으면 보이게 얕은 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가 없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한 아파트에 사는 것의 장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에 살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관리비만 내면 관리를 갖다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하지만 하우스는 직접 잔디 다 깎고 정말 한여름에도 땡볕에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지저분한 것이라면 치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우스의 장점을 생각해 볼까요? 하우스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하우스의 장점은 넓어요.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당연히 대가족들이 살기에 적절한 구조죠. 그런데 그럼 아파트의 단점 뭐가 되겠습니까? 투베드룸인 경우가 90%니까 결국은 대가족이 살 수는 없는 거죠. 또한 하우스의 장점을 보면 여러분들 하우스라는 건 프로퍼티 밸류가 있어요. 왜냐면
땅이 자기들 거니까. 아파트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인베스트먼트의 가치는 하우스가 높고 아파트는 낮다. 어떠세요? 하나의 장점과 다른 하나의 단점을 갖다가 똑같이 볼 수 있는 얘기가 돼버리고 결국 아파트의 장단점, 하우스의 장단점을 다 쓰면 글의 내용도 복잡해지겠지만 뒤죽박죽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하는 느낌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픽 두 개가 실전 시험으로 출제됐을 때 처음 이 문제를 접한 사람들은 문제를 쓰다 당황하게 됐죠. 조금 전처럼 간단하게 장단을 쓰면 될 줄 알았더니 양쪽을 비교하라고 해서 하나의 장단을 쓰고 나서 두 번째 장단을 쓰려고 할 때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내가 위에다 할 말 다 했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일단은 써야 되니까 다시 그 장단을 쓰게 됐죠.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채점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겠죠. 왜냐면 채점관이요. 얘 지금 뭐하냐? 한 말 계속 쓰네? 오케이. 리던던시라고 하죠. 중복되는 말. 술 취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너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고. 라는 말을 갖다 100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라이팅도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토픽 두 개는 그런 허점을 이용한 라이팅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토픽 두 개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라이팅을 쓰면 편합니다. 그래서 장장 라이팅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 자, 아파트에 살면 첫째 이런 점이 좋고 둘째 이런 점이 좋다. 반면에 하우스에 살면 첫째 이런 점이 좋고 둘째 이런 점이 좋다. 그거로 아파트 하우스는 둘 다 살기에 적절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 어커모데이션 타입을 갖다가 어느 부분이 나에게 더 적절할지 고려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될 거다. 얼마나 좋은 라이팅이 되겠습니까? 군더더기 없고. 그럼 단단으로 쓰면 안 되냐고요? 좀 라이팅이 어두워지는 측면도 있고요. 이상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살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이웃도 모르고 대화할 상대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고독감과 분리감을 느끼겠죠. 또한 아파트에 살게 됐을 때의 또 다른 단점은 여러분들 아파트란 건 관리비가 많이 나가겠죠. 그럼 하우스에 살 때의 단점은 뭘까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맨날 잔디 깎아야 되고요. 겨울이면 눈 치워야 되죠. 또 하우스에 살면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도둑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의 침입이 너무 손쉽죠. 단만 하나 넘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아파트나 하우스 둘 다 위험하고 안 좋은 선택이 되니까 결국 사람은 하이드파크 같은 아니면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 같은 공원에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결론이 이상해지겠죠. 탑픽 두 개는 장장으로 쓰게 됩니다.